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일 수 있다.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? 라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도서관에서 빌리긴 했는데 나중에 다 읽으면 꼭 소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콕 박히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. 이제 핫탑. 어제 너무 두서없이 소개를 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와봤다. 근데 또 정신없이 말할 수도 있어. 아무튼 일단 파타라는 책이고 문가영 배우가 이제 쓴 책인데 자서전 뭐 에세이라기보다 산문집? 짧은 산문들이 모여있는 그런 책이고 포맷이 되게 특이한 책이라고. 신선한 포맷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소설도 아니고 자서전도 아닌 이제 산문집.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, 뭐 자기에 대한 내용이 많겠지 당연히 라고 생각했는데 제목을 보고 이 제목의 뜻이 뭔가 한번 알아봤는데 파타라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서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났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그녀의 페르소나를 빌려서 이제 쓴 책이라고 해요. 첫 번째 장에 들어서기 전에 정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는데, 배역을 앞세워 날 드러내는 것이 익숙한 나에겐 글을 쓸 때조차 배역이 필요하다. 이제부터 용기 없는 날 파타라고 하자. 그 대신 파타의 이야기는 모든 게 진실일 수도 있고 모든 게 거짓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진실일 수도 있다. 있거나 말거나. 그리고 여기 아래 기어코 불멸의 길에 들어선 나에게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상당히 약간 소름이 돋았던 게 어떻게 이렇게 문장이 다 매끄럽지? 너무 편안하게 소화가 되는 말들이다. 내용도 그렇고 문장이 다 너무 소화하기 쉬운 문장들이에요. 그래서 첫 장은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산문인데 누구나 어렸을 때쯤 느꼈을 그런 감정? 일화들? 같은 일화는 아니더라도 어떤 잔상으로 남게 되는 그런 기억들이 왜 남았는지 우리는 이유는 모르지만 그게 가끔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.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파타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되게 문가영이라는 사람 혹은 파타는 주변에서 손 안 탄다고 칭찬을 엄청 받으면서 자랐을 것 같은 느낌? 근데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아플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힘들 때가 있는 법인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티를 잘 안 내고 되게 고요하게 아파한다? 그리고 성장한다? 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과정들, 그렇게 된 이유가 담겨있는 책이 아닌가. 살아온 사람들한테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하고 자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모든 사람한테 위로가 필요하고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? 공감이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엄청 슬프거나 충격적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어느 날 살다가 나 어릴 때 이런 적 있었지 하고 떠오르는 그런 일들이 포착해서 담겨져 있는데 단순히 포착이 아니라 작가가 한 번은 씹고 정리를 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너무도 정성이 담겨있는 문장들이라서 저는 이거를 도서관에서 빌리긴 했는데 나중에 다 읽으면 꼭 소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어떤 시인은 문가영이라는 배우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장면은 파타라는 사람의 이야기 같은데 또 어떤 페이지에는
제가 쓴 것 같은 말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흥미롭고 재밌다. 두 번째 장부터는 이제 이런 검은 배경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편집이 되게 재밌게 되어 있어. 그런 거 아까 소개해드렸던 마지막 여기 기어코 불멸의 길에 들어선 나에게. 제가 사실 문가영 배우님의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. 사실은 딱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우리 옆집에 엑소가 산다? 라는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데뷔작이었나? 지금의 문가영님과는 또 다른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배우라는 직업이 항상 다른 배역을 맡다 보니까 좀 고충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자신의 자아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강렬하게 대중들한테 보여지게 되면은 후에 작품에 어쨌든 영향이 갈 수 있잖아요. 저는 그래서 책을 쓴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치명적일 수 있다.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좋아하는 배우 책이 있으면 오히려 안 읽게 되는, 오히려 좀 피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 책에서는 문가영 씨가요. 제가 믿거나 말거나 이 파타라는 사람의 이야기니까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었고 우리가 실제로 연예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없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 자체잖아요. 그런 게 떠오르기도 했고 마지막에 기어코 불멸의 길에 들어선 나에게 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고전책을 읽을 때 죽은 자와의 대화다. 죽은 자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. 라고 말하잖아요. 그만큼 책이란 매체는 불멸에 가까운 매체인데 기어코라는 단어가 여기서 콕 박히더라고요. 어떤 장애물이나 제약과 고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,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콕 박히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. 쫙 돌릴 이제 의향이 있을 수도 있다. 하지만 이걸 다 봤는데 이 파타라는 여자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다 그녀가 맡은 배역들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쓸데없는 걱정도 하고 아무튼 그렇다. 그 예능 같은 데서 보면 이분이 되게 책도 많이 읽고 언어도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시잖아요. 언어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특징이 문장의 창의성이 느껴질 때가 있다 가끔. 약간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네? 라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. 제가 또 영문과잖아요. 보는 재미도 있고 아마 그래서 쭉 읽고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? 그렇다. 그래서 파타 얘기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말했네. 아무튼 그래서 파타라는 책을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. 이렇게 번외로 제가 브이로그에 항상 늘 도전하지만 실패를 하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약간 척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진짜 심해요. 척하고 싶은 게 진짜 심한데 제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1순위로 생각하는 키워드가 솔직함. 제가 그걸 좀 결여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낡은 느낌의 브이로그라기보다는 관찰 카메라?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?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아직 한 5일차 됐는데 일에 적응도 완료됐고 공간에도 적응이 완료됐고 아직까지 so far so good. 막 내려올 때 거창한 계획들이 또 있었지만 그걸 해야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 또 제가 막 뭐 해야 되지? 이러고 뭐 또 찾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또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러고 산책도 나갔다가 비 맞고 갑자기 기분 좋아져서 달리기 하고 그래서 또 지금 와서 이렇게 뭐 하고 있는 이 나의 즉흥성 흘러가는 대로 두되 정말 합리화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소리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를 정확히 이렇게 짚어내고 그걸 해결하면 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훈련하고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
애쓰고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. 자, 그래서 지금까지 환풍기를 켜고 말하고 있었고요. 망했어. 어렵다.